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 내내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하루 변동폭이 2%에서 5%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운 장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매매를 잘못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그냥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으신 분들은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매를 잘 하셔갖고 높은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이런 장세에서 매매를 타이밍을 맞춰서 잘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가일 때 매수해서 고가일 때 매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단타로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아, 짧은 매매하고 그 순간순간 내 매매를 내가 마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거꾸로 매매를 잘못해서 손실을 많이 봤을 투자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거꾸로 이런 장세에 오히려 돈을 번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영원히 맞힐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수익을 냈던 분들 또한 수익을 냈던 분들과 수익을 내지 않았던 분들 모두에게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수익률을,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갑자기 고수익을 노린다거나 뭐 단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직장을 갖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한 방법은 어떤 걸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먼저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실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좀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본인들이 매매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완전 원금을 손실하게 되는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되지 않는 단타에 좀 소질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익을 봤다는 거는 좋지만 수익을 본 그 행위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없을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그런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단타나 뭐 수익 매매 이런 거, 뭐 일주일 이내에 사고 파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매매를 하는 매매법은 정말 그쪽에 감각이 뛰어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타를 하게 되면 그런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높다 보니까 매매를 하는 시간 내내 그 매매에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매매를 집중해서 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높은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단타하고 스윙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가치 투자에 더 가깝게 투자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저만의 이제 투자하는 원칙을 만들었고, 그런 원칙을 지금도 좀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뭐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투자하니까 지금까지는 좀 더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수익을 좀 봤다.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또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투자를 하는데도 투자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매매를 직접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호가창을 보면서 내가 직접 매매 금액을 기록해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게 필연적으로 내동매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동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어떤 어플이나 MTS나 HTS에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각자의 자동 매매에 대한 방식을 공부를 하셔서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수량을 정해 놓고 그런 계획대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과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원칙을 지켰던 것을 결과로 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 매매로 되게 되면 그 순간순간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은 지금 먼저 살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수량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가 된 이후에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과연 같게 갔는지 틀리게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3의 입장에서 좀 본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루 전에 매매를 기록을 하고 자동 매매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매매되는 걸 보면 내가 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등록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지 않네. 그럼 뭐가 잘못됐지?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걸 좀 보완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동 매매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규칙을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매매 원칙이 다른 사람의 말이라던가 나의 의지가 아닌 다른 정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의 매매 원칙이 아닙니다. 예,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본인이 만든 매매 원칙이 아니면 그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하락했을 때와 상승을 했을 때 본인이 지킨 매매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뭐 리딩방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름만 보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그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의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넘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럼 마음이 흔들려서 계획과 다른 원칙과 다른 매매를 하게 되고 그게 실패하는 매매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원칙을 매수하는 기준, 매도하는 기준을 정립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낫고, 그런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매매로 매매를 등록해 놓으셔야 내가 사전에 원했던 원칙과 계획대로 매매를 하게 되니까요.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내 계획대로는 되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의 투자가 되는 거죠. 내 돈을 가지고 남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을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ETF, 뭐 업종, 막 이런 거,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어요. 뭐 바이오나 뭐 1,000원 미만의 동전주, 뭐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불안정한,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이나 매출,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들, 좀 그런 기업들일수록 오히려 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삶을 이어가면서 항상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저는 이제 뭐 한국전력, 뭐 전기를 생산하니까 적어도 망하지 않는 기업, 없어지지 않는 기업, 식품, 그리고 인프라, 뭐 건설, 뭐 반도체도 요즘에는 꼭 필요한 그런 재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은행, 증권, 뭐 이런 삶을 영위해 가면서 꼭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면, 나의 투자가 혹여나 조금 실패했고 그런 기업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그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하락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기업의 가치와 현재의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자산의 가치가 바뀐 것만큼 그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기업이 사라지거나 망하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원금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 기업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그 기업이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꾸준히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투자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동전주, 확실하지 않은 종목,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균일하지 않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기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중간에 내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뭐 5%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가 기업을 잘못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5% 이상 등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5%나 5%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종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혹여나 좀 등락이 너무 심한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매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뇌동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 갑자기 급락했다고 매도하지 않고 갑자기 급등했다고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첫 번째 매매 원칙을 지켜라 라는 거 같고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중간에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예, 보시고 막 그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까 더 살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이 끝난 후에 주가를 보시고 그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 하루 장이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의 이슈는 뭐지?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까? 이렇게 뉴스나 기사들을 보시면서 다음 날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좀 상상을 해보고 과연 그게 사실대로 맞나? 맞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렸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겼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런 변동성,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변동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주가 등락을 하게 되는데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인 상승에 의해서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쿠팡 때문에 네이버가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뭐 이런 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왜 등락을 했느냐. 그러면 내일은 어떤 이유 때문에 등락을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게 일종의 공부일 수도 있고 또 훈련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식은 항상 흘러갑니다. 예,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가는 움직이고요. 시장은 항상 진행이 되고요. 내가 매매한 기업은 내일도 있을 거고 또 모레도 있을 겁니다. 예.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서 그날 핸드폰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했고 나의 매매 원칙이 확고하다면 투자를 하는데 믿음을 좀 더 가지시고 변동성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작년에 상승을 했던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런 기간에 이제 주식을 해도 돈을 버는구나 라고 올해 초에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힘들 겁니다. 예.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겪어 있다는 게. 그렇지만 세상은 흘러가고요. 삶은 지속되고요.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기업의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예, 서비스도 이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증권에 올라가 있는 주식과 그런 기업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주가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순간순간 뇌동 매매를 하시는 것,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게 정말 그 순간 주식을 보면서 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움직였던 그 상황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간, 그러니까 주중에 주간에는 보지 마시고 차라리 종가 기준으로서 그날의 나의 그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이런 미래는 계속 지금 방송에서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의 상승, 현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화폐의 하락, 화폐 가치의 하락, 자산 가치의 상승,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요. 나라에서는 지원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부양 정책을 피고 있죠. 그렇게 되면 현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자산이라고 하면 주가도 되고 금도 되고 원자재도 되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원자재가 상승을 했죠.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주가는 하락한다? 요거는 약간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넌센스? 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할 건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해외에서 3000 지수가 다 되었긴 했지만 아직도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고 하니까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본인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늘 영상이 좀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장세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고 제 영상도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